자,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밀브 14경기, 그리고 라리가랑 EPL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제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 컵스 대 토론토 시작으로 해볼 텐데, 사실 이 경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카일 핸드릭스.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올 시즌 선발로 나올 때는 초반에 안 좋았다, 그러다가 불펜 가가지고 조금 정진하고 오고 이후에 선발로 뛰고 있는데, 최근에 선발로 한 8, 9경기 정도 뛰고 있어요. 마이너리가 이게 좀 불펜 가서 정진하고 난 다음에. 근데 지표상으로 5.05고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 보통은 좀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2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도 볼넷 같은 것들은 많이 안 주는 친구고, 그나마 올 시즌에는 피홈런이 조금 많다. 전반적으로 구위도 많이 떨어졌고, 원래 그냥 제구력으로 먹고 사는 친구인데, 이제는 그런 핀포인트 제구 말고는 남은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별로 좋게 볼 만한 선수는 아닌데, 하필이면은 종종 잘한다. 이것 때문에 보통은 전 핸드릭스 나오면은 반대를 가거나 오바를 보거나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게 쉽지 않은 투수입니다. 그리고 야리엘 로드리게즈,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요, 올 시즌에 몇 번 마이너리그랑 이제 빅리그 오가면서 얼마 전에 재콜업이 됐습니다. 6월 22일, 그러니까 6월 말에 재콜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콜업 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괜찮아가지고 이후에 올린 다음 8경기 동안 3.38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패배는 많지만은 방울 자체는 괜찮은 모습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메이저리그 이렇게 첫 시즌 치고는 나쁘지는 않다. 물론 8경기 동안 2이닝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 0.2이닝 만에 뭐 4실점 볼티모어한테 털리고 이런 경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닝 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하나, 그래도 방울 자체는 좋게 찍힌다. 이래서 원래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핸드릭스 나오니까 핸드릭스 반대 보거나 오바 생각하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하면 저는 이러면 언더로 꺾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요즘에 뭐 토론토도 무섭죠. 3경기 동안 막 9안타, 7안타, 8안타, 홈런 6방 까고 이러면서 천사 상대로 스윕도 했잖아요. 사실 뭐 둘 다 이제 올 시즌에는 좀 버린 모양새가 있는 팀들인데,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마침 컵스도 클리블랜드한테 수입 당하면서 9안타, 5안타, 5안타 좀 빠따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컵스 빠따가 올 시즌에 좀 꾸준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에도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오바가기도 빡세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트 대 양키스 경기. 자, 디트로이트는 아마 이게 허더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디트가 지금 정규 선발 로테이션 가운데 제대로 뛸 선수가 없어요. 플레어티도 팔았고, 이제 뭐 카이더 몬테로라든지 그리고 타릭 스쿠발, 이렇게 2명 정도 말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불펜 데이를 시작을 하거나 프렌트 허더같이 갑작스럽게 올려쓰는 선발들, 마이너리그에서 올려쓰는 이런 친구들로 그냥 땜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디트로이트는 어제도 그렇고 불펜데이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오프너 쓴 다음에 이런 애들 올리거나 이렇게 게임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방어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첫 경기에서 3이닝 무실점, 두 번째 경기 5이닝 3실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사실 뭐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냥 그저 그렇고 별로 긍정적인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내일도 뭐 좀 불펜 투수를 많이 쓴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대감은 크게는 없죠. 반대로 양키스는 게리 콜이 나온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게리 콜이 이제 올 시즌 좀 시작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대치가 조금 낮아. 이제 예년에 비해서도 구속도 많이 좀 안 나오고 있다고 하고, 보시다시피 방울도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게리 콜이 나오면은 뭐 양키스에서 싸이형도 받고, 게리 콜 나오면 양키스 믿을만 하지. 올 시즌 양키스 봤다?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게리 콜이 지금 방울도 그렇고 종종 좀 우리를 배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2경기 동안 토론토한테 5.2이닝 2실점, 텍사스한테 5.1이닝 1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나름대로 제 몫은 하고 있어. 근데 이러다가도 한 번씩 뒤통수를 친다는 점, 그게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좀 지표상으로 보면은 게리 콜이 디트로이트 애들 상대로는 77번이나 만나가지고 피해 타율이 1할 8푼 1, 2밖에 안 된다. 사실 양키스 빠따는 좀 오락가락이 심하긴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요즘엔 또 다시 회복세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화이트삭스 상대로 첫 번째 경기 되게 좀 실망스러웠었잖아요. 그 경기를 12대2로 패하고 루이스리 나왔는데도 대패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2경기 동안 9안타 3홈런, 12안타 3홈런 해주면서 양키스의 빠따력을 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접근하면은 양키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게리콜 정도 나오고, 게리콜 최근 2경기 그래도 전에 비해서 안정됐다. 통상 디트로이트 상대도 약한 모습은 아니었다. 디트로이트 내 선발 스쿠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키스로 접근하면 편해.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석적인 분석밖에 할 게 없을 것 같고, 디트로이트의 빠따도
최근에 뭐 4연승 달리면서 시애틀 수입하고 이러고 있어. 막 4만타 치고 경기 승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양키스 빠따가 더 무섭기는 하죠. 다음 신시 대 켄자 경기 닉 마르티네즈랑 로렌젠인데 이제 로렌젠이 커리어 초반을 전부 다 신시내티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통상 내일도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원정 상당히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렌젠이 커리어 초반에 한 6, 7시즌을 신시에서 뛰는 동안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는 3.95 정도로 나름대로 좀 좋은 기억이 있는 구장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적을 좀 선발보다는 롱릴리프라든지 불펜으로 뛴 게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좋은 기억은 있고요. 닉 마르티네즈는 불펜에서 나오거나 롱맨으로 뛰는 이런 친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팀 사정상 선발로 나오는 경기도 좀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마이애미전 5이닝 무실점, 미러키전 7이닝 무실점으로 그냥 올렸었는 보람이 상당히 좋아.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좀 긴 이닝을 맡았던 그 이후 19이닝 동안 0.47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고 그에 반해서 로렌젠은 이제 켄자로 옮기긴 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제 후반기에 필라델피아로 옮기고 초반에 막 8이닝 무실점 노히트 노런 이렇게 해주면서 아주 센세이션 했는데 이후에는 포스트 시즌까지 썩 좋지는 못했었죠. 어쨌든 로렌젠은 특히 요즘 폼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방울 자체가 괜찮은 투수기는 해요. 그냥 그런 생각만 드는데 내일 뭐 얘기할 만한 건 그냥 이런 것들 신시내티 내일 닉 마르티네즈라서 나름대로 믿을만도 한데 우한 상대를 홈에서 반경기를 할 때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늘 말하지만은 신시내티도 얘네들이 딱히 홈에서 엄청 강한 건 아닌데요. 그냥 구장 자체가 홈런도 많이 터지고 그냥 그런 구장입니다. 뭐 로렌젠도 피홈런이 적지는 않은 투수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신시내티가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기는 해요. 세인트루이스 수입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건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뭐 그렇다고 빠따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전 14만타에 5홈런 갈겨주면서 아주 카일 깁슨을 때려 부수긴 했는데 그전에도 막 4만타, 6안타, 6안타, 6안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홈런만 괜찮아. 그거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빠따적으로는. 켄자도 요즘에 뭐 바비기트 주니어 말할 것도 없고 막 미네소타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랑 상대를 했을 때도 사실 빠따는 괜찮았어요. 최근 5경기 동안 10안타, 12안타, 8안타, 7안타, 11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타율 자체는 꽤 높아요. 2할 7푼 4리 정도로. 하지만 이 켄자 역시 올 시즌 홈에서는 2할 6푼 9리, 원정 2할 3푼 5리, 홈이랑 원정에서 편차가 한 3푼가량 나는 건 있다. 원정에서 조금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신시내티 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로렌젠도 그렇고 마르티네즈도 둘 다 뭐 요즘 나쁘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로렌젠도 이적 이후에는 폼이 안 좋은 점, 닉 마르티네즈 잘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좀 땜빵 선발, 불펜 위주로 많이 났던 애다. 그렇게 막 믿을만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잘하고 있긴 해도 내일 두 팀 다 9.5 기준으로도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 특히 닉 마르티네즈의 폼을 봤을 때 양팀에 빠따가 좀 의심스럽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9.5는 다소 높아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요. 하지만 오버 지표가 좋다는 건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것 같아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필라델피아 팬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런 놀라 얘기를 할 때 얘가 막 그 시즌 방어율이 한 3.4 정도 됐을 때 제가 누누이 말했던 점, 아마 에런 놀라의 시즌 방어율이 시즌 막바지로 치다드스로 좀 원래 좀 평균에 수렴을 할 거다. 3.7 정도로 슬슬 오르고 있죠. 요즘 들어서 거하게 털린 경기가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막 경기당 6이닝 막 하면서 4실점, 5이닝 4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슬슬 방어율이 오르고 있기는 해. 그런 점들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 이제 워싱턴을 상대로 한다. 올 시즌에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맞대결 전적이 6대1로 필라델피아가 크게 앞서고 있고 특히나 6승 중에 필라델피아가 마헨이 5번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런 놀라는 이제 워싱턴 상대로 매우 강하다. 패트릭 코빈은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약하다. 먼저 패트릭 코빈 196번이나 만나는데 피안타율이 3할 1푼 1리입니다. 매우 안 좋은 편이죠. 반면 에런 놀라 워싱턴 애들 상대 많이 했는데 173 정도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차이를 보면은 두 선발 투수 간의 차이도 올 시즌도 꽤 심한 편이긴 하죠. 놀라가 3.60, 코빈은 5.98. 이게 패트릭 코빈이 지난 4년 동안 중간중간에 이제 정규 이닝 그거를 이제 소화 못한 적도 많이 있긴 한데 그 최근 4년 동안 매번 이런 방어율 면에서는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최하위 3걸 거기에 다속해. 그야말로 코비는 그냥 2019년 월드시리즈 이후로는 나락을 맞이하고 있다. 그게 맞는 해석인 것 같고요. 에런 놀라는 작년에 4.24로 아쉬웠습니다만 올해 다시금 또 좋은 성적 해주고 있고 늘 기대치가 그렇듯이 적은 볼넷에다가 피홈런 좀 맞으면서 200이닝 먹어주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놀라를 볼 때마다 옛날에 이제 필라델피아 제가 한창 좋아했을 때 클리프리, 콜 해머스, 빠따에선 라이언 하워드, 롤린스, 체이스 어틀리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필라델피아가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놀라가 이제 꾸준하게 필라델피아에서 원클럽맨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좀 정이 가는 것도 있고 마침 필라델피아 빠따가 안 좋았는데 요즘에 좀 괜찮아진 거 그리고 패트릭 코빈 통산 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했을 때 최근 10경기 동안 홈에서는 4.25 10경기 동안 원정에서는 6.50으로 필라델피아 원정 이 시티즌스 뱅크파크 가면은 필라델피아 홈 관중들의 성원도 그렇고 많이 좀 쭈그러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이 놀라 같은 경우도 통산 이제 워싱턴 상대로 3.36 최근 10경기 좋은데 홈에서는 2.5로 아주 좋고요. 워싱턴 원정에서는 10경기 동안 4.47. 그래서 홈에서 놀라가 워싱턴 애들을 상대를 할 때는 매우 훌륭한 수준이다. 2.55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바탕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필라델피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헨 기세까지 합해가지고 저는 최대 마헨까지 누르고 싶은데 마침 필라델피아가 최근 2경기 14안타 17안타로 안 좋았던 빠따 흐름을 좀 되돌린 데 성공을 했다. 이런 것들도 얘기는 할 법한 것 같네요. 저는 뭐 늘 이제 워싱턴이 얘네들 못 치지는 않는다. 애들도 많이 팔았는데 빠따 저력이 있다. 최근 10경기 2할 6푼 선발 방어율 6.00 이래서 오박 게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에런 올라가 슬슬 한 번은 7이닝 8이닝 이렇게 한번 거하게 먹어줄 때가 됐어. 이거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좋게 볼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 피츠버그 대 시애틀 경기 참 선발 앞고 보면은 언더 누르고 싶은 경기예요. 근데 이게 7.5 기준으로도 언더가 1.63밖에 안 돼. 아시겠지만 스킨스는 올 시즌 최고 이미 뭐 신인왕은 메릴 잭슨이랑 경쟁하고 있지만은 스킨스가 우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스킨스는 이제 정규 이닝 그거를 소화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 싸이용에 조금 더 얘기가 될 법도 한 그런 투수긴 한데 한창 이제 방울이 1점대까지 갔다가 요즘에 조금 올랐죠. 최근 2경기 동안 5.1이닝 2실점 6이닝 4실점으로 약간 좀 아쉬워졌어. 여전히 스킨스는 뭐 크게 털린 것도 아니고 피홈런이나 볼넷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최고의 선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로건 길버트는 저번에 한번 보스턴한테 2.2이닝 동안 7실점을 했던 그런 경기 결과가 하나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거는 지우겠다. 그 경기를 빼고 최근 5경기 그 경기 하나 뺀 거예요. 최근 4경기 동안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 경기를 왜 뺐냐. 그냥 2.2이닝 동안 7실점을 했는데 심판의 콜 하나 때문에 삼진이 돼가지고 이닝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볼넷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멘탈이 나가가지고 계속 뭐 장타 맞고 홈런 맞으면서 2.2이닝 동안 실실점하고 내려갔다. 그래서 저는 그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도 길버트가 계속 잘해줘가지고 그 경기는 그냥 괄호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괄호치기를 했을 때 길버트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 시즌은 뭐 딱히 홈이랑 원정이랑 격차가 엄청 심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애틀에서 지금 가장 안정적인 선발이라고 보고 있고 피츠버그를 상대로도 길버트가 뭐 약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피츠버그 애들한테 통상 30타석 동안 167 정도로 매우 강력한 모습도 있다더라. 더구나 지금 피츠버그가 팀 상태가 말이 아니죠. 저는 맨날 피츠버그가 좀 치긴 친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2할 오픈 1이거든요. 근데 10연패 중입니다. 10연패. 10연패 중인데 2할 오픈 치고 있다는 거는 좀 운도 안 따는 면도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시애틀도 최근 뭐 3연패 달리고 있고 얘네들은 10경기 동안 1할 6푼 9리에요. 오히려 그 최근 10경기 타율 같은 것들은 피츠버그가 낫다. 그런 셈인데 결과적으로는 선발 투수 모두 다 믿을만하고 양팀에 빠따가 그리고 피츠버그는 특히 결정 지어주는 능력이 썩 좋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7.5여도 언더를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선발들의 왁구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래도 스킨스 등판이어갖고 배당이 피츠버그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시애틀의 프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최대 뭐 일반승까지 내다보고 뭐 그러긴 할 텐데 요즘에 스킨스가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고 실점도 꽤 있다. 그런 것들 계산을 해보면은 길버트한테 꽤 기대를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애리조나 경기. 애리조나가 지금 샌디에고랑 더불어서 후반기 승률이 상당히 좋죠. 아마 20승 5패인가 그렇고 샌디에고가 18승 5패 하여튼 뭐 되게 둘 다 후반기에 잘 나가고 있는 애리조나 샌디에고인데 마침 이제 애리조나의 라이언 넬슨도 요즘에 너무 잘합니다. 진짜 조용조용히 잘하죠. 최근 8경기 동안 이런 식으로 2.90에다가 피홈런도 줬고 삼진 많이 잡고 있고 제가 몇 번 그 이제 토미 헨리와의 애리조나 4호 선발 경쟁에서 승리를 한 모양새가 있다 이랬는데 요즘 포스로 봤을 때는 브랜든 파트보다도 좋아요. 올 시즌에 애리조나가 과감하게 영입한 몽고메리라든지 이로드 다 누워있었고 메릴 켈리라든지 잭 갤런 다 이제 부상 때문에 신음을 했는데 그래도 넬슨을 올 시즌 꾸준하게 로테이션 돌아줬고 최근의 활약은 좋은 모습에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믿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 요즘에도 최근에 한 10경기 정도 기간 동안 9승 1패 또 6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후반기의 폼도 너무 좋고 빠따상으로도 템파베이보다 애리조나가 한창 앞서 있습니다. 템파베이가 최근에 이제 6경기 정도 5안타, 7안타, 6안타, 4안타, 5안타, 2안타 이지랄 중이에요. 그래갖고 그 기간 동안 1승 5패에 있다. 뭐 상대가 볼티모어나 휴스턴 다 어려운 상대긴 했는데 어쨌든 템파베이는 이제 완더풀한 고도 없고 아로자레나도 팔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빠따가 아쉬운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뭐 요즘에 애리조나가 몇 번 케테 마르테도 이제 부상에 조금 있고 크리스티안 워커 빠지고 모레노도 없다 이러면서 좀 빠따 이제 라인업상으로 균열이 가긴 했어요. 그랬는데도 최근에 뭐 8안타, 9안타, 9안타 애들 다 빠지고도 다 승리하고 있고 꾸역꾸역 역전해낸다든지 막 그런 것들 많이 있어. 직전 경기 마지막에는 콜로라도 상대로 9안타로 11점 뽑고 이러면서 저는 꽤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라이언 페피오가 작년에 다저스에서도 그렇고 애리조나 상대로 꽤나 잘 막았다. 요즘에 템파베이 불펜 4.14에서 3.82까지 많이 올라왔다. 이러기는 한데 저는 그거를 뒤엎는 빠따 격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넬슨의 폼도 그렇고 야 얘는 어디 좀 근본 없는 애냐 이럴 수도 있어. 그래도 뭐 요즘에 잘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애리조나 사이드라든지 그리고 뭐 오바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5는 나는 좀 낮아 보이네. 넬슨 역시 그렇다고 방어리 엄청 막 견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경기당 한 2, 3실점 정도는 해줄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라이언 페피오도 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얘도 그 이제 마지막 등판이 7월 14일이었었고 이후에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한 번 뛰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몸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저는 애리조나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아마 배당이 애리조나가 좀 빠따의 균열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넬슨 등판치고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요. 다음 볼티모어 대 보스턴 경기 코빈 번즈 대 쿠퍼 크리스웰이다. 사실 선발만 봤을 때는 번즈 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봐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코빈 번즈 역시 최근 4경기 동안 다소간의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5이닝 먹고도 5실점 하고 홈런에도 고생 좀 하고 이러면서 다소간의 실점이 좀 많아. 경기당 4.3이면은 좀 좋지 않은 수치긴 하죠. 이런 것들이 아쉽다. 그래서 좀 스쿠발과의 사이언 경쟁에서 추격 동력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들어요. 하지만 보스턴 역시 쿠퍼 크리스웰 얘도 이제 올 시즌 조금 선발 로테이션을 돌다가 이제 한 7월 막바지부터는 불펜으로 옮겼어요. 팩스턴도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닝 소화도 아쉽고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높지는 않아. 내일 갑자기 막 5이닝 동안 뭐 1실점 무실점 한다든지 뜬금 그런 활약이 기대가 많이 안 됩니다. 아마 내일은 보스턴이 크리스웰을 시작으로 좀 불펜 데이를 돌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올 시즌 양팀의 맞대결 볼티모어가 보스턴 상대로 6대1로 크게 앞서고 있고 6번 모두 다 마인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보스턴의 불펜 내일 불펜 대회라고 했는데 4.06에서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나 4.36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도 발견은 됩니다. 또한 이 코빈 번즈 이제 볼티모어 유니폼을 입고 작년에도 한번 5이닝 3실점으로 미력해서 잘했던 적이 있었고요. 올 시즌 이제 볼티모어 유니폼 입고 보스턴 상대로 2번 다 7이닝 2실점으로 좋은 활약을 해줬다. 코빈 버즈는 볼티모어 애들한테도 상대 전적이 괜찮게 찍힌다고 하거든요.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60타석 동안 0.93으로 1할도 안 됩니다. 피안타율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코빈 번즈를 안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번즈가 오락가락하긴 한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너무 볼티모어 쪽이 웃어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볼티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어제도 이거 보스턴이 12경기 연속으로 8.5 오바를 뚫고 있다 이랬었는데 어제 그게 끊겼잖아요. 그래서 언더버는 좀 균열도 있고 해가지고 언더버는 피하고 그냥 볼티 쪽으로만 좋게 볼게요. 다음 경기 매츠 대 마이애미. 이거는 일단 로더리 무뇨자는 제가 좀 반기고 있는 투수긴 해요. 어떤 점에서 반기냐. 올 시즌에 이닝 소화를 이제 한 70이닝 조금 넘겼는데 피홈런이나 볼넷 지표에서 9이닝당 전부 다 이제 좀 최하위권에 있는 선수입니다. BB9 말 그대로 9이닝당 볼넷 숫자인데 70이닝 이상 던질 애들 가운데 트리스탄 맥켄지가 제일 안 좋다고 하고요. 무노즈는 8등입니다. 경기당 그 9이닝당 4.22개로 좋지가 않아요. 그 위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볼넷이 안 좋은 애들이 있는데 무노즈 또한 볼넷 지표가 좋지 않다. 그리고 9이닝당 피홈런 안 좋은 거로 보면은 리그 전체 1위가 로더리 무뇨즈입니다. 무뇨즈는 볼넷이나 피홈런 면에서 피홈런은 리그 전체 1등이고 볼넷도 리그에서 10손가락 안에 들게 많이 주는 애다. 이런 소리거든요. 보니까 맥켄지가 아주 안 좋네요. 피홈런 2등, 볼넷 1등 뭐 이런 친구인데 어쨌든 로더리 무뇨즈가 나온 거는 좀 오바 쪽으로 반갑기는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로더리 무뇨즈 역시 요즘에 좀 오락가락합니다. 최근 6경기는 그냥 지표상으로는 안 좋아요. 이렇긴 한데 근데 직전 경기도 샌디한테 5이닝 3실점 저번에 템파베이한테로 5이닝 2실점
매치 상대로도 7월 21일 날 5이닝 실점으로 얘를 또 마냥 안 좋게 보기가 좀 그래. 제가 그래서 문효재 경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매우 안 좋은데 상대를 골라가면서 쳐맞는 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침 매치 받아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태고, 사실 머나야가 지지난 경기랑 지난 경기를 좀 잘했었어요. 두 경기 다 7이닝 먹으면서 11K, 10K 아주 이제 좀 그 좌안인데 하이패스트볼, 싱커 하이패스트볼이 엄청 잘 들어가가지고 삼진 많이 솎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랬는데, 직전 시애틀전에서 3이닝 3실점으로 안 좋았습니다. 좋았던 흐름이 끊겼다는 거예요. 세부사항 같은 거 살펴봤는데 다른 날보다 포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썼었고, 이날 포심의 이스트 벨로시티, 평균적으로 포심이 쳐맞았을 때는 이게 이스트 벨로시티가 뭐냐면 딱 공을 맞았을 때 이게 99.4마일의 속도로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95마일 이상이면 하드 히트, 그리고 발사 각도가 높으면 배럴 타구라고 하는데 전부 다 잘 맞은 타구라는 소리야. 근데 이날 머나야가 싱커나 스위퍼는 괜찮았는데 포심이 99.4마일의 방출 속도를 지녔다, 이스트 벨로시티를 지녔다. 이거는 머나야의 포심이 제대로 공략당했다는 소리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머나야가 올 시즌에 싱커를 제일 많이 던지고 그 다음에 스위퍼, 체인지업, 커터, 포심 이런 순서인데, 요즘 들어서는 체인지업이나 커터를 잘 안 던지고 포심을 좀 늘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머나야도 의심스럽고 문효재 또한 물론 약하긴 한데 상대를 골라가면서 쳐맞는다, 이게 좀 거슬려요. 그래서 그냥 오바라든지 마이애미 프렌도 가고 싶거든요. 제가 필라델피아와 시리즈 때도 이거 마이애미 무섭다, 좀처럼 누르기가 어렵다 이랬었는데 약간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문효즈는 또 보니까 마이애미 매치 애들한테는 영구사 정도로 잘해. 근데 머나야 마이애미 애들한테 3-9일 정도로 또 약합니다. 이런 것들도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서 마냥 머나야 나온다고, 그리고 문효즈 나온다고 무난하게 매치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엄밀히 말하면 매치도 지금 팀 사이클이 좋지는 않잖아요. 어제도 이제 오클랜드 상대로 역전패도 당하고 최근 6경기 1승 5패. 가끔 빠따가 터지는 날은 괜찮은데 어지간해서는 패배가 좀 있습니다. 마이애미 최근 10경기 2할 4푼 4리, 그리고 최근 이제 필라델피아나 샌디에고와의 시리즈에서도 좀 역전패도 있고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2승을 가져가기도 하고 저력이 꽤 있습니다. 11안타, 10안타, 11안타 막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마이애미 빠따가 애들도 많이 팔고 불펜도 많이 갈렸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점들이 너무 무섭고, 결론적으로 저는 또 한번 이 경기 문효즈의 리스크가 크긴 하나 마이애미 프렌이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해볼게요. 제가 몇 번 마이애미가 올 시즌 좌완 투수 선발한테는 매우 약했다, 지표상으로도 지금 좌완 상대로 원정 반경기일 때 리그에서 안 그래도 OPS 최하위급인데 가장 최하위가 된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보니까 마이애미가 요즘에 그 좌완 선발 상대로 2연승 중이거든요. 그런 안 좋은 흐름도 벗어던지긴 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보여서 좀 피해가는 그런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텍사스 대 미네소타. 솔직히 말해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히니가 요즘 좀 잘해요. 특히나 내일 또 홈 경기인데 히니는 요즘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최근 홈에서 5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5.1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대부분의 경기를 퀄리 스타트급 피칭을 많이 해줬고요. 반면에 원정에서는 4.2이닝 4실점, 4.1이닝 6실점, 5이닝 4실점 뭐 이런 식으로 한 3경기 정도 원정에서는 또 받고 있다, 그런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텍사스의 커비 H가 오늘 경기도 이제 좀 그 운영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텍사스는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데 불펜만큼은 쓸만하다. 특히 그 중심에는 커비 H가 있어요. 올 시즌의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커비 H가 44.1이닝 동안 21세이브 1.0이거든요. 근데 어제 25구를 던지고 연투였기도 하고 패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커비 H가 0승 2패 21세이브예요. 물론 세이브가 아마 한 번도 없나 그러고, 이런 경기에서 한 번 커비 H가 조금 빨렸다, 이게 좀 아쉽네요. 올 시즌 커비 H의 뭐 등판 일지 같은 거 쭈르륵 보니까 뭐 패전을 기록했던 거, 매츠한테 한번 패전하고 그리고 어제 미네소타한테 패전했던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텍사스가 이제 홈힌이라는 점 좋은 면이 꽤 있어 보이는데 커비 H도 부러진 게 좀 그렇고 약간 좀 거슬리네. 과연 내일은 커비 H도 못 쓰고 로버트슨 정도도 좀 소모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과연 히니가 요즘에 홈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겠냐. 미네소타 빠따 무섭기는 하지만 얘네들도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어디에 의지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래도 뭐 지표상으로 히니가 홈에서도 잘 던지는 면도 있고 통상 미네소타 애들한테 53타석에 1-4-3으로 상대 전적도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그냥 긴 생각 안 하고 저는 텍사스 승 쪽으로 볼게요. 이거는 뭐 리차드슨 역시
얘도 홈이랑 원정 격차가 조금은 있다. 리차드슨도 지금 홈에서는 막 7이닝 2실점 해주고 막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대부분의 경기를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원정에서는 3.1이닝 6실점, 4.1이닝 2실점, 5.1이닝 3실점, 4.1이닝 3실점 등등 2이닝 소화도 많이 아쉽고 홈에서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좀 떨어집니다. 방어율도 홈에서 3.29, 원정 4.34 이런 식으로 차이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텍사스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비 예이츠의 이런 연투라든지 직전 경기 블론으로 아쉬운 점들 리스크는 꽤 있기는 해요. 다음 경기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 이것도 비슷합니다. 에런 시발레가 참 올 시즌에 별로긴 한데요. 얘도 이상하게 홈에서 좋아. 얼마 전에 이제 템파베이에서 미러키로 둥지를 옮기긴 했지만은 그냥 최근에 보면은 홈에서 5경기 동안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따로 정리할 정도로 홈에서는 두드러지더라고요. 반면에 원정에서는 요즘에 4이닝 5실점, 4.1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 3.2이닝 4실점 등등 그냥 홈이랑 완전 상반되게 안 좋아요. 원정에서는 한 방어율이 5점대, 6점대 되는 것 같고 홈에서는 괜찮다 뭐 그런 건데 좀 어렵습니다. 이 클리블랜드의 개빈 윌리엄스도 작년 같지가 못하죠. 지금 이닝 대비 3진도 아쉽고 작년보다 좀 이제 볼넷 같은 것들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여전히 작년 같은 몸 상태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원래 에런 시발레도 작년에 좀 초반에 전반기 동안은 클리블랜드 소속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참 잘했는데 이후로 템파베이로 옮기고 나서 작년 후반기 올 시즌 전반기 다 말아먹었고 사실 선발로서는 그냥 얘기할게 시발레가 홈에서 조금 좋았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미러키가 지금 다저스 상대로 2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7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거든요. 빠따의 폼 자체는 미러키가 좋지는 못하다. 그런 거는 좀 꼬집고 싶어. 클리블랜드도 얘네들이 연패를 하다가 아마 한 7연패인가? 그 정도 하다가 최근에 5연승 중이거든요. 컵스 상대로 스윕하고 미네소타 상대로 2연승 달리면서 그래도 클리블랜드는 안 좋은 흐름을 떨쳐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합니다. 에런 시발레 경기에 언더는 좀 안 어울리긴 해. 근데 그나마 요즘에 홈에서는 좋다던지 양팀 다 빠따가 좀 쳐줘야 할 때 쳐주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절대적인 이런 안타 숫자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지고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화사 경기. 자, 스펜서 아리게티가 요즘 잘합니다. 보면은 최근 6경기 동안 36이닝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고 있고 방어율 괜찮고 삼진이 49개인데 아리게티가 최근 2경기 템파베이전 6이닝 12K 보스턴전 7이닝 13K 굉장히 잘했어. 이것도 보니까 제가 얼핏 흘러가면서 들었는데 신인 투수가 2경기 연속으로 12K 이상을 기록한 게 이것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아리게티 하면은 이 새끼 스펜서 아리게티 이 새끼 이거 좀 처맞기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안정감이 상당해요.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 그런 피칭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상대인 게럿 크로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제 전반기 막바지 들어서는 에이전트가 화싹 구단에다가 크로시의 이닝 관리를 해줘라. 이 친구 올 시즌 잘하긴 했지만은 여태 선발로서 100이닝 이상을 던진 시즌이 없었다. 이런 요청을 하면서 최근 5경기 동안 15.1이닝밖에 안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얘를 좀 이닝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전에는 화싹이 연패 인진을 21경기까지 막 달릴 동안에도 중간에 크로시의 활약이 절실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얼마 못 던졌거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로시한테 내일도 좋은 이런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닝 관리를 받고 있는 요즘에 5경기 동안 이닝도 지금 평균적으로 3이닝밖에 못 먹고 방어율 개판이고 피홈런 많고 선발 격차가 크로시의 이름값만 빼면은 아리게티 쪽이 좀 더 우위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크로시가 통산 휴스턴 레드 상대로도 안 좋았다고 하는데 물론 상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28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3.85다. 이런 거 보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내 휴스턴의 배당이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 계속 연승 중이긴 해. 지금 무려 8연승 중이거든요. 그러긴 한데 사실 빠따 흐름이 그 8연승의 첫 6연승까지는 전부 다 2자릿수 안타로 좋았다가 최근에 9안타, 2안타 진짜 겨우겨우 어거지로 이기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 엄밀히 말하면 빠따가 썩 신통치는 않다. 좋았던 흐름이 좀 그 끝물에 있다. 이런 얘기들 할 만하긴 한데 그래도 마침 지금 아리게티의 활약도 좋고 게럿 크로시에 요즘에 좀 긴 이닝도 못 먹을 것 같고 상대가 화싹이기도 하잖아요. 빠따나 지금 여기 아래 보면은 OPS 리그 꼴찌 그리고 불펜 방어율 리그 29등 이런 팀이다 보니까 그냥 길게 가면 휴스턴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리게티의 활약도 기대해보면서 저는 휴스턴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다저스 경기 미콜라스랑 로블레스키가 붙는다고 하는데
저는 미콜라스는 요즘에 원정에서 계속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홈에서는 별로였거든요. 내일은 이제 홈 등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저스 지금 뭐 바비 밀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저스의 선발이 미정인데 바비 밀러를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콜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로블레스키일지 뭐 바비 밀러일지 이거는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로블레스키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 7월 27일까지 등판을 시켜가지고 올 시즌에 4경기 동안 4.05였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8월달에 2경기를 뛰었는데 활약이 그저 그렇더라고. 특히나 볼넷이 너무 많았다. 지난번에 콜업 했을 때는 21.1이닝 동안 25K 5볼넷이었는데 요즘에 다시 올라온 거는 10K 10볼넷으로 이런 재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얘가 이제 처음에 올 시즌에 이제 4경기 정도 4경기 정도 뛰었을 때 그때도 사실 볼넷 개수가 좀 안정된 편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시 콜업 시켰을 때는 볼넷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내일 이거 다저스의 물론 배당도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막 승리를 장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미콜라스가 통산 다저스 애들 상대로는 뭐 피안타율 같은 게 3할 2푼 7리 110번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꽤나 높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냥 오바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근데 세인트루이스의 바다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물론 내일 상대가 로블레스키여서 좀 상대할 만하다. 뭐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꽤나 친다. 그리고 다저스 어쨌든 지금 오타니가 부진하긴 해도 베츠, 오타니, 프리먼, 테오스카, 에르나데스 잘하고 있는 개빈 럭스 이런 애들 다 이기 때문에 빠따적으로 기대치가 조금 있죠 다저스가.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9.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승패보다는. 다음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경기 퀀트리랑 와일드론이 보는데 제가 여기 뭐 밑에 진하게 해놓은 거는 자 퀀트리 일단 최근 5경기 동안 좋지가 않다. 8.18에다가 피홈런도 많고 그냥 퀀트리의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올 시즌에 퀀트리의 스플리터 이제 작년에부터는 이제 쿼터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다가 스플리터를 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스플리터가 올 시즌 플러스 12까지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플러스 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한동안 좋았던 퀀트리의 스플리터가 피안타율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퀀트리는 주무기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새끼가 희한하게 작년에 클리블랜드에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쿠어스에서는 잘해. 근데 원정에서는 안 좋아. 올 시즌 홈에서는 3.95, 원정 5.10. 최근 쿠어스 7경기 동안 성적이 이렇습니다. 40이닝 동안 3.60에 좀 이제 볼넷이 많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피홈런도 괜찮게 좀 막아주고 있는 편이고 홈에서 잘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퀀트리는요. 그리고 맷 월드론. 자, 그 전에 이제 9경기 정도 올 시즌에 뭐 너클볼 투수로서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기대치가 높진 않았는데 초반에 조금 못하다가 갑자기 9경기 동안 존나 잘했어요. 이랬는데 최근에 8경기는 오락가락이 심하다. 특히 피홈런도 많아진 면모가 있고 확실히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그 이후에는 확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거든요. 와일드론이. 얼마 전에도 마이애미 상대로 4.1이닝 5실점. 근데 그 전에 또 콜로라도 상대로 5.2이닝 동안 또 1실점밖에 안 했어.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와일드론 경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콜로라도 애들 상대로 와일드론이 피안타율이 41타석에 167 정도로 잘 막았다.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퀀트릴은 홈에서는 잘하지만 요즘 폼이 안 좋고 와일드론, 콜로라도 애들 상대로는 괜찮은데 요즘 폼 자체가 한창 좋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와중에도 가끔 잘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문제야. 긴 생각은 안 되고요.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글쎄 와일드론이 콜로라도 애들 상대로 2번 모두 다 잘했다는 것들. 그리고 퀀트릴도 홈에서는 그나마 괜찮다. 그래도 뭐 홈에서는 봐줄만 하더라고요. 크게 털린 적이 별로 없어. 홈에서는 거의 한 7경기? 7경기 동안 퀄리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 해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쿠어스에서만 7경기 연속 퀄스 비슷하게 해주면은. 저는 11.5 기준으로 그냥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마지막 경기 천사 대 애틀랜타인데 저는 몇 번 슈벨렌바흐의 등판을 기다린다. 그 정도로 얘를 좀 안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선발 가운데 크리스 세일 다음으로 지금 제일 믿음직한 놈이라고 보거든요. 맥스 프리드보다도. 왜냐면 얘가 최근 6경기 동안 활약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고 방어를 훌륭하고 그냥 괜찮아요. 이 중에는 두 자릿수 삼진 잡은 경기도 2경기나 있었고 뭐 한 번씩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4실점으로 고전하고 못할 때도 막 5, 6실점 가량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닝 먹으면서 한 4실점 정도밖에 안 해요. 마땅히 지금 천사의 빠따가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일은 애틀랜타가 그래도 슈벨렌바흐 등판이면 마운드는 안정된 면모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애틀랜타 요즘에 보면 불펜이 많이 무너졌죠. 불펜이 이제 한 2주 전쯤에는 2.95였다가 3.33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순위도 3등으로 밀렸습니다. 미러키한테. 이런 와중에서 살짝 좀 불안하기는 해. 뭐 선발이 잘해도 불펜에서 고장 나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천사도 이제 호세 소리아노 올 시즌에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는 선발로서 구속 뛰어나고 막 이러긴 한데 포심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괜찮죠. 5경기 동안 1.91에다가 피홈런도 하나도 안 맞고 있고 나쁘진 않다. 볼넷이 조금 많은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호세 소리아노랑 그 타일러 앤더슨이 나오는 천사는요, 저는 역배까지도 볼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전반기 막바지쯤 8이닝 먹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좀 부상도 있었고 이닝 소화도 아쉬웠을 때가 있었지만은 다시금 폼을 찾은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언더라든지 애틀랜타 승사이드 보는데, 애틀승 보는 건 일단 배당이 나쁘지가 않고요. 1.55면은. 그리고 애틀랜타 요즘 홈런 기세, 최근 10경기 동안 21홈런으로 애틀랜타에 빠따가 오락가락 하는 건 똑같아. 직전 경기도 샘프한테 4안타에 그치면서 빵득점 내는데 그쳤는데, 애틀랜타는 여전히 큰 거 한 방은 있어요. 물론 내일 소리아노가 뭐 땅볼 투수고 피홈런이 적다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냥 선발 투수 둘 다 괜찮고, 종국에는 불펜 싸움 가면 애틀랜타가 좋은 면모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요즘에 폼은 안 좋아도 리그 3등 불펜이기 때문에 천사가 최근에 4경기 동안 9안타, 2안타, 7안타, 3안타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애틀랜타 빠따가 구리다고 해도 천사보다 안 좋진 않거든요. 어쨌든 애틀랜타 최근 10경기 중에 7번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 못 친 경기가 6안타, 4안타, 4안타여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애틀랜타 빠따는 그래도 그나마 안 좋을 때보단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애틀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는 거는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 뭐 역대 맞대결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지난 시즌 셀타비고가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맞대결 여상으로 셀타비고가 상당히 괜찮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셀타비고 쪽에 좀 누수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작년에 이제 셀타비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선수가 누구냐, 이 스트란드 라르센이었었어요. 13골에 3호시 정도로 잘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셀타비고가 이 라르센을 떠나보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했던 이아고 아스파스,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박주영 선수가 셀타에서 뛸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셀타의 얼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나이도 37살로 상당히 많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 9골 10어시 나름대로 괜찮은 활약이긴 한데, 문제는 이 아스파스가 셀타의 얼굴이었던 만큼 보면 이제 쭉 뭐 소속팀 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게 이제 득점이거든요. 아스파스가 셀타에서 뛸 때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줬었어요. 중간에 리버풀이나 세비야 임대 갔다 오고 이러고 다시 셀타비고 복귀하고 이랬는데, 셀타에서 뛰던 아스파스는 꾸준하게 두 자릿수 23, 12, 14, 19, 22, 20 쭈르륵 두 자릿수를 계속 해주는 선수인데, 작년에는 9골로, 원래 이것도 거의 시즌 그 전반기까지만 해도 한 골인가 두 골인가 그럴 정도로 아스파스가 현격하게 좀 노세화가 왔다고 볼만하다. 사실 뭐 내용상으로는 메이킹해주는 플레이나 셀타비고에서 연결고리 역할이나 잘하긴 했어. 근데 이런 득점력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37살의 아스파스가 셀타에서 뛰었던 10시즌 동안 두 자릿수 골수를 계속 해주다가 지난 시즌 9골에 머물렀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좀 노세화의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은 득점을 했었던 스트란드 라르센 보냈고 아스파스 슬슬 노쇠하김이 보이고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물론 여기 있는 그리스의 두비카스라는 선수도 그 상당히 좀 뭐랄까 이번에 예선에서도 그렇고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셀타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이런 전력상의 아쉬움은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사실 뭐 지난 시즌 순위 같은 것만 생각해도 알라베스가 셀타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었었죠.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이거는 저는 알라베스의 프렌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알라베스 경기를 많이 지켜본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에 알라베스가 뭐 홈이나 원정이나 이런 뭐 연승 연패 기록 무패 행진,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딱히 알라베스가 그런 거는 눈에 띄는 건 없었긴 했었어요. 그래도 지난 시즌에 승격하자마자 거의 한 10위권 정도 그 이상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뭐 셀타보다는 오늘 알라베스의 프렌 쪽으로 방향 잡는 게 낫겠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고요. 라스팔마스 대 세비야인데 이거는 뭐 길게는 안 보겠습니다. 원래 라스팔마스는 스페인 이제 땅덩이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테네리페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북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스페인 본토가 여기 있고 라스팔마스라는 팀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테네리페가 1부 리그에 있을 때나 이런 라스팔마스 같은 팀들이 상당히 이제 원정 팀들이 까다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스팔마스도 지난 몇 년 동안 홈에서는 이점이 있었다. 근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라스팔마스가 딱히 홈에서 뚜렷하게 좋았던 건 아니긴 해요. 뭐 작년에는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바이에스 골키퍼, 그 골키퍼가 상당히 훌륭하다, 그런 것들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시즌 후반부에는 그냥 그런 것들도 좀
흐려졌죠. 골키퍼의 이런 캐리력 같은 것들이라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쉬웠었고, 패하는 구간들, 연패 구간이나 무승 구간들 이런 것들도 꽤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세비야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뭐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세비야가 그래도 라스팔마스가 물론 중간중간에 2부 리그에 떨어져 있을 때나 1부 리그에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상대 전적에서 세비야가 아주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여기에 보이는 6개의 6연승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최대 한 8연승 정도, 라스팔마스가 승격하고 초반엔 세비야를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16년이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세비야를 못 이겼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심지어 무승부도 없이 전부 세비야가 이겼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면은 뭐 이런 전통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나 과거 스탯 같은 것들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작년에 세비야가 그렇게 안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도 라스팔마스 상대로는 2연승으로 홈이나 원정 두 번 다 승리를 거두면서 이런 상대 전적상의 6연승을 8연승까지 늘려놨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올 시즌도 한번 세비야의 승리, 특히 뭐 이게 또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개막이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문제도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 거 바탕으로 좀 배당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지표 바탕으로 저는 세비야 승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메뉴 대 플럼, 여기도 볼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즌에 메뉴가 홈에서 플럼한테 한번 잡힌 바가 있었다. 좀 흐름이 끊긴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메뉴가 쭉 이렇게 많이 이겼었고, 그 전에도 메뉴가 플럼한테 좀처럼 안 졌어. 2024년에 메뉴가 플럼한테 한번 졌는데, 그 전에 메뉴가 플럼한테 졌던 게 언제냐? 무려 이제 박지성 선수가 메뉴에서 뛰던 그 시절에 플럼한테 한번 진 게 마지막이고, 이후로는 메뉴가 플럼한테 좀처럼 패하질 않았다. 거의 한 15년 만에 진 거죠. 이런 형편이에요. 이것도 또 데이터 같은 거 살펴보니까 지난 34번의 EPL에서 플럼이랑 메뉴가 둘이 맞붙었을 때 메뉴가 무려 24승 6무 4패라고 하더라고. 이 정도로 상대 전적상으로 메뉴가 크게 우세했던 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딱히 뭐 이변의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물론 직전 맞대결에서 거의 한 15년에 달하는 무승 행진을 떨치고 한번 메뉴를 잡아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비교적 메뉴가 지난 시즌 후반기도 그렇고 올 시즌 뭐 커뮤니티 실드에서나 전반적으로 좀 선수단의 색깔도 젊게 바꾸고 나서는 올 시즌이 개인적으로 기대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플럼이 이제 주황팔이냐도 없고 지난 몇 년 동안 미트로비치가 팀을 이끌었는데 빠진 것도 그렇고, 물론 뭐 에밀 스미스 로우 이런 애들 데려왔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전력상으로나 여러가지 격차가 좀 있죠. 제가 원래 EPL 분석을 안 좋아하는 게, 아무리 이렇게 뭐 정보 같은 거 찾아내고 막 해외 칼럼 같은 거 살펴봐도 EPL은 이제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격차가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 너무 좁아. 아무래도 쓰는 돈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EPL 분석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언급은 할만 하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메뉴 사이드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최대 한번 메뉴에 뭐 1만엔까지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기 때문에.